14억 4,051만 명으로 세계 인구 1위 중국과 13억 8,293만 명으로 세계 인구 2위인 인도, 인구수 기준 세계 1, 2위 간 격렬한 충돌이 끝을 모르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962년 중국과 인도는 국경 문제로 전쟁을 시작했고, 당시 8만 명의 중국군이 12,000명에 불과한 인도군을 상대로 한 달 만에 가볍게 승리했습니다. 인도는 중국의 티베트 침략을 묵인해주는 대가로 중국은 인도의 네팔과 부탄 통치를 묵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중국이 국경선을 확정하지 못한 채 통제선이라고 해서 국경선 대신 설정해 놓은 선을 경계로 맞선 상태입니다. 이후 2015년 중국군이 통제선 근처에 설치한 감시초소를 인도군이 강제 철거해버린 사건, 2016년 중국군 250명이 이 통제선을 예고도 없이 넘어 인도의 아루나찰프라데시주 동부 카맹지구에서 머물다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 사건, 인도가 중국 접경에 탱크 100대를 배치한 사건, 그리고 지난 5월 인도와 중국 군인들의 국경 분쟁지에서 주먹질을 주고받으며 돌을 던져 10명이 부상을 입은 판공호수 난투구, 한 달 뒤에 6월에는 몽둥이를 든 600여 명의 중국군과 인도군의 무력 충돌 때문에 20명의 인도군이 사망한 가란 계곡 몽둥이 충돌, 그리고 이번 달 7일에는 무려 45년 만에 총기까지 사용하며 두 국가 간의 대립 상황이 극에 치달았습니다. 이후 중국과 인도는 국경 분쟁지대에서 서로 최첨단 무기를 배치하며 일촉즉발의 힘겨루기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텅 비었던 분쟁 지역에 무려 한 달 만에 중국은 벙커와 텐트, 군사물주 보관 창고 등을 빼곡하게 설치했고, 경전차와 자주 곡사포 122mm 다연장 로켓 등까지 동원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인도가 이러한 중국의 군사적 대규모 움직임에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강경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인도의 라즈나트 싱 국방장관은 군 병력이 증원되는 등 최근 인도와 중국의 국경 대립 긴장 상황이 전례가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다. 하지만 인도군은 어떠한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됐다 라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글로벌 파이어파워가 공개한 세계 군사력 순위를 보시면 중국이 3위, 인도는 바로 아래인 4위로 한 단계밖에 차이가 나지 않지만 3위와 4위의 실질적인 격차는 결코 적지 않은 수준입니다. 중국의 올해 국방 예산은 220조 원으로 인도의 4배 육박하고 있는데요. 중국과의 큰 격차에도 인도가 중국에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는 이유, 인도가 국방력에 강한 자신감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은 놀랍게도 바로 한국 때문이었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대규모 육박전을 벌인 국경지대 라다크에서 중국군이 최근 철수를 결정했는데, 인도 언론들은 일제히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한 K9 자주포의 역할이 컸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한국산 K9의 우수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는데요. 중국이 중국산 자주포 PLZ-05가 자칭 세계 최고라며 실사격 훈련 모습을 보고는 인도 네티즌들이 박장대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인도 언론들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실전 포격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 인도는 한국으로부터 K9 자주포를 수입했고 파키스탄은 중국으로부터 PSZ-05 자주포를 수입해 실전 배치했고, 여기서 놀라운 점은 인도군이 한국산 K9 자주포 10대로 파키스탄의 중국산 자주포 36대를 상대했고, 파키스탄만 심대한 타격을 받은 반면 중국제를 사용한 파키스탄은 표적조차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산이 중국산과 1대4로 싸웠음에도 완승을 거둔 셈인 것이죠. 한국산 무기에 완전히 반해버린 인도는 결국 한국의 한화 디펜스와 K9 100대를 구매하겠다는 계약과 기술 이전까지 총 7,200억 원을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인도 내에서는 한국으로부터 500대를 추가로 구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국제 방산 시장에서 큰손 중에 큰손이라 불리는 인도가 결국 한국에 잭팟을 안겨주려 하고 있습니다. 탱크에 이어 차세대 잠수함 사업을 진행 중인 인도가 9조 원 규모의 사업을 바로 한국에 맡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독일 조선업체 하데베, 프랑스의 DCNS 등 쟁쟁한 글로벌 방산 기업들이 입찰에 참여했지만 이미 인도 내에서는 나머지는 한국을 위한 딜러리 정도라는 분위기입니다. 9조 원 규모의 인도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다크호스로 주목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도산 안창호급 개량형은 다른 경쟁 모델들과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강력한 기능들을 가졌고, 초고성능 연료 전지까지 탑재해 무려 1개월 동안 수중에서 지속 자망하는 능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속도 역시 20노트로 경쟁 모델들보다 빠르고, 고품질 HY100 고장력강을 사용했기 때문에 300m까지 안정적으로 자망이 가능한 데다가 무장
능력은 비교 자체를 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도뿐만이 아니라 한국의 K9은 터키 280문, 폴란드 120문, 핀란드 48문, 노르웨이 23문, 에스토니아 18문씩의 수출을 기록했고, 최근에는 호주에서 1조 원 규모의 자주포 사업의 우선 협상자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세계 자주포 시장 48%, 절반 가까이를 삭권하며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았습니다. 세계 최강의 동맹으로 불리는 파이브 아이즈, 미국과 영국을 포함해 캐나다, 뉴질랜드 그리고 호주가 포함되어 있는데,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으로 영향력이 큰 호주의 심사를 뚫어내는 동시에 방산 시장의 큰손 중 큰손이라 불리는 인도의 선택까지 받으면서 한국의 무기 수출에 빛의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최근 1, 2조 원 규모 호주 자주포 사업에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K9 자주포가 지난 17년 동안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가량을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1년 이후 세계 각국에 수출된 K9 자주포는 6개국 590문, 2조 원 어치에 달한다. 호주 자주포 사업에서도 최종 선정될 경우 총 수출액은 3조 원에 이르게 된다. 우리 국산 무기종 수출 시장에서 가장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평가다. 지금까지 K9이 진출한 나라는 터키, 폴란드, 인도,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이다. 호주 정부는 지난 3일 K9 자주포를 육군 현대화 프로젝트 중 하나인 랜드 8116 자주포 획득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K9 제작사인 한바디 패스는 호주 법인을 주축으로 호주 정부와 제안서 평가 및 가격 협상 등을 진행하고 양산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계약이 성사되면 1차로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반 장갑차 15대를 납품하게 된다. K9은 호주 사업 도전 10여 년 만에 수출 성공을 눈앞에 두게 됐다. 총 사업 예산은 1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 테크윈이 K9을 만들던 때인 지난 2010년에도 경쟁 2차를 뚫고 호주 육군 자주포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었다. 하지만 호주 정부가 갑자기 예산 문제 등을 이유로 2012년 사업을 취소하는 바람에 물거품이 됐다. 호주는 그 뒤 자주포 대신 값싼 견인포를 도입했다가 한계를 느끼고 다시 K9 자주포를 찾게 된 것이다. 호주 사업 성공에는 적극적인 현지 노력이 큰 도움이 된다. 한바디 패스는 멜보른에서 1시간 거리인 빅토리아주 지롱시 K9 현지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이다. 한바디 패스 관계자는 질롱시에서 현지 중소업체들과 계약을 맺고 인력 보유, 정비, 보수 등 사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산 전문가들은 K9이 호주 수출에 성공하면 영국, 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은 물론 미국 시장 진출에도 돌파구가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수 한바디 패스 사장은 호주는 파이브 아이즈의 일원으로 영향력이 큰 국가라며 선진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뚫어내면서 한국 무기의 수출길도 더욱 넓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9은 국방과학연구소가 한바디 패스 등이 90년대 말 개발한 육군의 주력 자주포다. 1100여 문이 실전 배치됐고 연평도 포격 도발 등 실전에도 투입됐다. 자동화된 사격 통제 장비, 포탄 이송 및 장전 장치를 탑재했다. 15초 이내에 최대 3발, 3분 동안 연속 18발을 사격할 수 있어 신속하게 적을 제압할 수 있다. 길이는 12m, 중량은 47톤, 최고 속도는 시속 67km다. 길이 8m에 달하는 52구경장 155mm포를 장착하고 있다. 1문당 가격은 40억에서 50억 원이다. K군은 지난 2010년 연평도 포격 도발 때 6문 중 2문이 북한 포사격 충격으로 인한 전자패로 장애 등으로 작동을 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세계 수출 시장에서 잇따라 승전보를 올리며 화려한 보안에 성공한 것이다. 그래서 불량 논란에 휘말리기도 했다.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K9은 지난 2000에서 2017년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절반 가까운 48%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 2018년 기준으로 총 572문이 수출돼 독일 PZH-2000, 프랑스 카이사르, 중국 PZ-45를 크게 앞섰다. 독일
모델 PZH-2000은 발사 속도 등 일부 성능에서 K9보다 우위에 있는 세계 최강의 자주포로 평가받아 왔지만 PZH-2000의 일문당 가격은 130억 원으로 K9의 2배가 넘는다. 수출 실적에선 K9에 크게 뒤진 것이다.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을 석권한 비결은 뭘까? 우선 수출 대상국의 상황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수출 전략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핀란드 수출의 경우 예산이 부족하자 새 자주포의 절반 가격으로 한국군이 쓰던 중고 K9을 준비해 수출했다. 중고 K9의 수출은 처음이었다. 우리 육군에서 사용한 지 12년이 지나 전면 정비를 해야 하는 자주포를 핀란드에 수출하고 우리 육군에는 신형 자주포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핀란드와 우리 육군 모두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윈윈 모델을 만든 것이다. 이중부품 수출 모델은 핀란드 수출에도 활용됐다. 방산 강국인 폴란드의 특성을 감안한 것이다. 폴란드에는 차체만 수출되고 있다. 폴란드는 K9 차체에 자체 생산한 포탑을 장착한 신형 자주포를 도입하고 있다. 중국에 맞서는 군사 강국인 인도에는 메이크 인 인디아 정책에 부응해 현지에서 생산하는 방식을 택했다. K9 초기 인도군 신문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됐고 나머지 90문은 인도 서부 마하라슈트라주 훈의 인근 팔레가오니 LT 공장에서 한화 디펜스의 기술 지원을 받아 생산 중이다. 인도 정부의 제조업 활성화 캠페인 메이크 인 인디아에 따라 전체 부품의 50%는 인도에서 조달된다. K9 바지라는 K9 전용 자주포를 인도의 더위와 사막지 행동을 고려해 개량한 것이다. 인도에서 생산된 K9은 바지라로 불린다. 지난 2018년 인도 방산 전시회에선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K9 바지라에 직접 올라가 보며 관심을 표명해 화제가 됐다. 수출 추진 과정에서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육군, 현지 대사관 등의 적극적인 지원도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도움을 줬다. 육군은 해외 시험 평가 및 국제 전시회 마케팅에 필요한 K9 자주포를 적극적으로 빌려줬다. K9 자주포가 2017년 10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방산 전시회에 참가해 처음으로 미번토 상륙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육군의 지원 덕택이었다. 제작 공정 자동화를 통한 원가 절감, 빅데이터 활용한 품질 개선 등도 K9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역할을 했다. 하지만 K9이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살아남고 추가 수출에 성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우선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는 기술료를 없애거나 면제 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술료는 방산업체가 무기를 수출할 때 해당 무기를 개발한 국방과학연구소에 지불하는 일종의 로열티다. 무기 가격의 2%를 지급해오다 지난해 1%로 낮춰졌다.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술료 지불이 유예되고 있는 상태다.